1차 고비는 일단은 넘겼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은 바닥 찍고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려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좀 마운트곡스 때문에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었는데 마운트곡스의 스토리를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운트곡스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제 나름의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곡스는 일본에 생긴 거래소 이름이에요. 마운트곡스라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때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밖에 없었어요. 뭐 이더리움도 나오기 전이었고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비트코인이 전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운트곡스가 일본에 있는 거래소였거든요. 일본 거래소였는데 이게 세계 최대의 거래소였어요. 세계 최대의 거래소니까 또 해커들이 여기에 있는 돈이 많은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돈이니까 여기서 해킹을 시도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85만 개를 훔쳐가요. 이 85만 개 중에 고객이 예치한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거래소다 보니까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개수가 무려 75만 개였고요. 그리고 마운트곡스 자체 회사 물량이 이게 10만 개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거 10만 개 잃어버린 건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고객의 돈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거래소가. 신뢰가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보시면 파산 신고를 해요. 네, 이분이 그때 당시에 CEO입니다. 보시면 기사 날짜가 2014년 4월 24일이거든요. 파산하기 전에 회생 실청을 먼저 합니다. 2월 달에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산까지 얼마 안 걸렸죠.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을 물론 되찾으면 되겠지만 뭐 해커가 순순히 돌려줄 리도 없고 하지만 일부를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85만 개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20만 개를 되찾게 됩니다. 20만 비트코인을 찾았다. 그래서 이 20만 개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된 거죠. 근데 이 20만 개를 지금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14만 2천 개를 돌려준다고 보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5만 8천 개는 어디 갔냐? 그거는 일부를 팔았습니다. 일부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뭐 엔화로 갖고 있죠. 그래서 엔화 채권도 일부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좋은 가격에 잘 판 거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안 파는 게 고객들에겐 더 나았죠. 근데 뭐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이 20만 BTC가 10년 걸렸잖아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2014년에 분실한 게 지금 2024년인데 지금 뭐 돌아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한 20% 정도 상환을 받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10개를 그때 당시에 예치를 했었다. 그러면 한 2개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대략 한 20% 정도. 근데 비트코인밖에 거래를 못 한다면서 비트코인 캐시는 이건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하드포크를 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계속 나오다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건 그대로 비트코인으로 그냥 불리게 됐고 원래 얘도 비트코인이긴 한데 이건 좀 옛날 거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이런 거를 하드포크라고 해요. 그래서 20만 개 되찾은 원래 비트코인이 있죠. 이게 두 개로 쪼개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일부를 매도했죠. 네, 비트코인 그래서 14만 2천 개, 비트코인 캐시 한 14만 3천 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부는 조금 뭐 1,000개 정도 팔아서 비용 쓰고 뭐 했겠죠. 뭐 소송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14만 2천 개가 고객들에게 올해 10월까지 양도가 다 되게 되어 있었죠.
그게 오늘부터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역사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산했을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400불밖에 안 됐어요.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한 50 몇만 원 되나요? 넉넉 잡아서 한 60만 원이라고 칠게요. 오늘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한 6천만 원 넘잖아요. 7천만 원도 넘잖아요. 계산 편의상 뭐 6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60만 원이었는데 20%만 상환을 받았으니까 12만 원이었겠죠. 하지만 100배가 올랐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60만 원 투자해서 12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대략 한 20배 정도 수익이죠. 마운트곡스에 이때 파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사실 대박이 났죠. 만약에 그렇게 물려있지 않으면 10년간 물렸잖아요. 10년간 물려있던 덕에 20배의 수익을 보게 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량이 이제 올해 인도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 나온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운트곡스 뉴스가 엄청 많았어요. 네, 채권 상환이 시작됐다. 네, 엔화 아까 좀 일부를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20만 개였는데 이 중에 일부를 팔아서 한 14만 개까지 줄어들었잖아요. 6만 개 판 금액을 엔화로 작년 12월에 일부 상환이 됐어요. 그건 현금으로 주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됐죠. 이번에 받는 건 현물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한 일부만 상환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20% 상환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엔화로 받았으니까 나머지만큼만 현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그래도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마운트곡스 물량이 무시무시한 게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올까봐 그게 무섭잖아요. 다행히 거래소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지금 14일 이내 14일 이내니까 14일보다 빨리 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뱅크는 수량이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오늘 다 상환을 대부분 해준 것 같아요. 비트뱅크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근데 비트뱅크는 물량이 뭐 많진 않더라고요. 몇천 개? 천 몇백 개? 뭐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 비트스탬프랑 크라켄 물량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스탬프는 60일 이내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스탬프는 대략적으로 한 9월쯤 물량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크라켄은 3달 후니까 한 10월쯤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 SBI VC 트레이드, 뭐 비트고 이런 데도 이제 상환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7월 달에 다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7월 달에 일부만 비트뱅크에서 나온 거는 오늘 매도 물량이 뭐 일부 나왔겠죠. 앞으로도 뭐 9월, 10월에 한 번에 쏟아지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악재 해소가 빨리 안 된다는 건 좀 단점이긴 한데 아무튼 좀 분산이 된다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트뱅크 오늘 바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비트뱅크의 모습인데 오늘 대부분 다 받은 것 같아요. 1,500개 정도. 너무 소소하죠. 네,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14만 2천 개가 나와야 되는데 비트뱅크에 들어온 거는 1,544개. 아직 멀었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마운트곡스 망령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무시무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일부 듭니다. 네, 비트뱅크는 바로 입금한 거 아까 보여드렸죠. 마운트곡스 회장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이 하신 말인데 얼마나 좀 소갈이 했겠어요. 네, 이분 진짜 완전 부자였거든요. 세계 최대의 거래소를 독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네, 되게 속상했겠죠. 파산했으니까. 뭐 재판도 받고 감옥에 아마 갔다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좀 안 좋았어요. 되게 잘 나갔었는데 그 사람입니다. 마크 카펠레스라는 이 CEO가 이제 10년이 걸렸다. 좀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기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약속한 대로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 그래도 이분이 좀 멋있는 게
끝까지 책임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이 원래는 현금 상환으로 해달라고 막 하다가 나중에 비트코인 올라가고 나는 걸 보고 나서 현물 상환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10년이 걸리게 된 건데, 채권자들의 요구에 순순히 다 따라줬습니다. 본인 잘못이 있는 거죠. 해킹 당한 것 자체가 사실 본인 잘못인 거니까.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상황까지 이뤄낸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의 자산 75만 개 비트코인, 그리고 거래소 자산, 그러니까 마운트곡스 자산이죠.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으며, 그러니까 10만 개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마크 카펠레스라는 요 CEO가 거래소 주인인데 거래소에 있던 것도 다 털린 거죠. 그래서 이것 중에 일부분 한 20만 개쯤을 되찾고 일부는 팔고 지금 14만 개를 상환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운트곡스 스토리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 스토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네, 최근에 차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다행이죠. 일단은 한번 반등을 줬습니다. 그동안 반등이 너무 없어서 무시무시했거든요. 진짜 반등이 이만큼 떨어지고 코딱지만큼 요 정도였는데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죠. 이게 왜냐하면 숏 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어요. 이게 바닥 찍고 그 다음부터 시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분 봉이거든요. 요때쯤 시간을 보면은 네, 오후 1시쯤 됐죠. 여기쯤 보면은 한 오후 6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뉴스 있잖아요. 오후 6시부터 뭔가 찐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이 보이시죠? 오후 6시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이 뉴스입니다. 저는 일시에 다 상환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까보니까 좀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90일이니까 언제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7월에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 비트스탬프랑 크라켄 물량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두세 달 이후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럼 물량이 또 분할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무서운 거지. 설사 14만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3개월에 걸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치면은 이거 솔직히 별로 안 무섭거든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6월 말까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모은 양이 무려 80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비트코인 물량이 지금 총 보유량이 100만 개가 넘어요. 그럼 3개월 동안 14만 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거 한 번에 쏟아질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던진 게 되게 많았거든요. 투자자들이.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6시 23분인 거 보이시죠? 이 전에 뭐 뉴스가 나왔겠죠. 그래서 6시부터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후 6시. 네, 딱 6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은 56,000달러까지 반등을 하면 지금 뭐 마운트곡스 때문에 하락할 것 같으니까 숏쟁이들이 엄청 레버리지 써서 숏을 친 거예요. 하락에 베팅한다. 숏 쳐야지. 숏 달달하네. 뭐 이렇게 조롱을 엄청 했잖아요. 숏쟁이들이. 근데 이 숏 치신 분들이 56,000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량으로 청산이 나온다는 거죠. 청산 엄청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56,000 이쯤 되면은 청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56,000까지 반등했잖아요. 7억 달러, 거의 한 8억 달러쯤 되니까 8억 달러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1조 정도 청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56,000달러가 이제 넘어가면서 갑자기 급등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숏 스퀴징이 난 거예요. 스퀴징이라는 거는 숏 물량이 청산되면서 올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네, 숏 스퀴징이 현재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응원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제발 56,000달러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했는데 56,000달러가 갔죠. 네, 56,000 가자마자 쭉 올라가가지고
스퀴징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게 그러면 찐 바닥이냐, 이거보다 더 떨어질 리는 없냐?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죠. 네. 하여튼 좀 1차 고비는 일단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V자 반등스럽게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한 59,000까지 여기까지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면은 바닥을 저는 찍었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 여기까지 온 게 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계속 그동안 좀 빠진다 더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반등이 너무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쭉 빠졌죠. 반등 요만큼. 쭉 빠졌죠. 반등 요만큼. 쭉 빠졌죠. 반등 요만큼. 빠진 거에 반도 못 돌리거든요. 쭉 빠졌고 요만큼 오르고 쭉 빠졌고 그나마 여기서 좀 올렸어요. 네, 여기 그나마 좀 올렸다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네, 그래도 지금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은 바닥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려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반반 정도 보고 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51K 근처까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저점이 떨어졌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RSI가 아까 여기까지 빠졌을 때 RSI 이만큼 빠졌어요. RSI가 더 많이 빠지면 앞으로 더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발 말아 올리기를 제가 되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가격이 56,000달러였는데 다행히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오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53K까지 빠졌다가 무려 3,000달러를 올린 거잖아요. 한 5% 올린 겁니다. 뭐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한번 찍어 볼게요. 바닥 대비해서 현재까지 오른 게 5%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5% 넘게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RSI도 이 과매도 구간에 비해서 지금은 좀 낮아졌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8시간이 지나야 RSI가 컨펌이 나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양전환하면 더 좋죠. 네, 양전환하면은 매우 아름다운 도지가 나오거든요. 네, 모닝스타 도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좀 상방을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현재로는 50대 50 보고 있어요. 재차 빠질 가능성과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라는 걸 50대 50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양전하고 내일도 상승해주면은 바닥 찍고 올라가는 우리가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8시간이 좀 되게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것만 잘 넘기면은 좀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도 계속 봤는데 뭐 업비트 가격도 8천만 원 넘었죠. 진짜 이게 제발 와라 막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모든 위험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위험이 3개가 겹쳤거든요. 첫 번째는 마운트곡스. 이거는 사실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거의 뭐 괴담 수준으로 망령이 섞인 마운트곡스니까 누구나 다 두렵잖아요. 마운트곡스 이름만 들어도 진짜 두려운데 이게 올해 이제 다 털고 갈 수 있죠. 마운트곡스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엄청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마운트곡스가 문제가 아니라 독일 정부가 엄청 팔아대고 있어요. 독일 정부가 엄청 팔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은 조금 걷어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독일 정부 물량도 앞으로 한 2달은 계속 나올 거라고 합니다. 별로죠. 세 번째는 채굴자 물량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반감기 지나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3개 약재가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공급 충격? 공급이 너무 많아요. 공급량이 과다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빠지고 있거든요. 던지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마운트곡스 물량 개인들이 좀 그냥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분들 진짜 얼리 어댑터잖아요. 무려 10년 전에 비트코인 투자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리 어댑터인 만큼 좀 장기 보유하는 미덕을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얘네들은 던질 것 같아요. 네, 독일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좀 갖고 있지? 외환 대신에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거는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걷어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도로 가져갔다. 이런 뉴스를 제가 좀 봤거든요. 채굴자 물량은 이건 좀 점차 좀 잦아드는 모습이긴 한 것 같습니다. 좀 해시레이트가 많이 빠졌어요. 해시 경쟁력이, 난이도가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경쟁은 좀 덜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 원가가 좀 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오늘자 뉴스 본 거에 의하면은 채굴 원가가 비트코인 한 개당 한 56K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좀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저는 독일 정부 물량이에요. 네. 그리고 아직 예정되진 않았는데 솔직히 제일 두려운 건 미국 정부 물량입니다. 이거 너무 두려워요. 얘네가 20만 개인가? 21만 개인가? 엄청난 양을 갖고 있거든요. 마운트복스보다 더 많아요. 얘네들은 개인이 안 파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미국 정부 물량은 팔면 그냥 다 파는 겁니다. 끝나요. 이게 정말 두렵거든요. 요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 제일 두려워요. 지금 악재는 아닌데 요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가지 이런 두려운 게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마운트곡스는 그래도 일단은 뭐랄까 좀 초대형 악재는 피한 것 같아요. 3개월 분할로 나오면은 14만 개가 또 다 나오진 않잖아요. 네, 한 1, 2만 개 나온다고 치면은 이거는 사실 두려워서 많이 빠진 거지, 마운트복스 물량 자체가 엄청난 충격을 주거나 하진 않거든요. 독일 정부 물량은 얘는 자체 물량이 한 5만 개 됐는데 이제 4만 몇천 개 남은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이렇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독일 정부 물량은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채굴자 물량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8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일봉이 컨펌 날 때 도지라던가 아니면 뭐 양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양봉 전환만 돼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봉상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죠. 네, 이건 뭐 매우 좋은 시그널이니까, 어저께 컨펌 나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딱 좋았는데 한 번 더 빠지는 거는 좀 안 좋았는데, 다행히 좀 아직은 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53,000 갔을 때 제가 오늘 주식을 꽤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팔고 현금 마련을 좀 해놨거든요. 나중에 좀 대응을 하려고 섣부르게 살 생각은 없습니다. 또 한 번 이게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물타기를 좀 할 생각이고, 밑으로 빠지면 최대한 끝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지면서 물타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확정되고 이제 오를 게 확실해지면 요거 넘어갔을 때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전하니까 그때부터 물타기를 좀 해볼까,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빠지고 있을 때 물타기 하면,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서 시드가 다 바닥나면 멘탈 나가거든요. 근데 현금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고 있을 때 현금 갖고 있으면 멘탈을 좀 지킬 수 있거든요. 멘탈 관리용으로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한번 좀 볼게요. 나스닥은 진짜 부럽네요. 네, 나스닥은 그냥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비농업 고용지표 별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게 나오네요. 비농업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비농업 쪽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20만 6천 명 증가했대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거예요. 우린 좋게 나오면 나쁘잖아요. 금리나 못할까봐.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19만 1,000명 예상했는데 20만 6천 명. 더 많죠. 네. 한 15,000명 정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좋게 나왔는데 계속 고용이 좋게 나오네요. 대신에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실업률은 좀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좀 뭐 똔똔 쳤다고 할까요? 아주 좋게 나온 건 아니니까 요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8월에는 뭐 당연히 금리가 동결될 것 같고 9월이 관건인데요. 9월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 한 번쯤 0.25bp, 25bp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제 예상이 아니라 전문가들 예상이죠. 한 72% 정도 전문가들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25bp 인하하는데 72%꽤 높은 숫자죠. 근데 이게 CPI 지수나 고용지표 뭐 이런 거 앞으로 보면서 이게 좀 나쁘게 나와야 돼요. 나쁘게 나와야 금리 인하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미 대선도 되게 시끄럽잖아요. 트럼프가 바이든을 1차 토론에서 좀 월등히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토론을 이겼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지금 현재 뭐 후보 교체 이야기가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바이든이 나와도 트럼프가 우세하고 후보가 교체되면 저는 민주당이 가능성 더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에 금리 한번 낮추고 트럼프가 우세하게 뭐 대선을 마치고 하면은 원투펀치 이렇게 나오면 9월에서 11월 가을이죠. 가을의 전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치면 선반영 될 수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이 되면은 8월 상승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8월 상승 가능성도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7월 말 정도에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된다고 해도 시장이 급반등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상승에 좀 훈풍이 부는 상태에서 이더리움 ETF가 발행이 돼야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호재이긴 호재죠. 앞으로 뭐 마운트곡스 이번에 좀 물량만 잘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좀 호재가 더 많긴 하거든요. 뭐 늘 그렇지만 뭐 저는 뭐 인디안 기우제죠. 뭐 늘 오른다 하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그럴 거예요. 늘 오른다 할 거고 내년 하반기에는 떨어질 것 같다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앞으로 1년 동안은 저는 뭐 계속 쭉 보유할 생각이고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장이 안 열리니까 잘 모르겠고 주말에 상황 봐서 좀 더 매수를 하던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크게 빠지면 좀 더 기다려 볼 거고요. 상승하면은 좀 더 매수를 하려고 지금 뭐 저는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섣부르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현금이 다 들어가면은 멘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현금 일부는 좀 갖고 있는 게 멘탈 관리에 좋으니까 이미 제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비트코인 더 샀거든요. 더 이번에 좀 올라가면 사야겠어요. 빠질 때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속편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모두가 좀 힘든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1차 고비는 일단은 넘겼습니다. 뭐 제 차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긴 하지만 매우 힘든 때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 장기 투자가 말이 쉽지 되게 어렵습니다. 뭐 누군가는 운이 좋았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운이 좋은지 정말. 정말 힘든 투자인 거 맞는 것 같고요. 함께 여러분과 투자하는 게 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 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 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